네, 자, 일러스트레이션 연습하는 거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타겟과 솔버를 하는 거를 했으니까 옵션 A와 B 이런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view my case에서 제가 전에 했던 것들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마스터를 못 하셨으면 이거를 보시지 마시고 그거를 다 마스터를 해보시고 이거를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전에 했던 거고요. 요거를 일단 50만 불로 맞추고요. 그다음에 옵션 A로 일단 해놓고요. 디자인은 요거 타겟으로 일단 해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데스 베네핏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타겟으로 디자인의 프리미엄이 들어가지만 데스 베네핏이 어때요? 50만 불로 쭉 똑같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이 6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셨을 당시, 사망했을 당시에 캐시 밸류는 14만 7천 불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서 받는 금액은 50만 불이에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 캐시 밸류가 내 돈인데 나는 50만 불만 나왔네? 그러면 내 14만 7천 불, 이거는 뭐 내가 보험이니까 50만 불은 받는다고 치고 14만 7천 불의 캐시밸류는 어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걸 그냥 15만 불이라고 치면 60세의 딱 요 시점에는 사실은 여긴 안 보이지만 내 캐시가 15만 불이고 14만 7천 불이고 50만 불에서 14만 7천 불을 빼면 얼마예요? 35만 불이죠. 35만 불이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만 불 전체가 베네핏이 아니라 캐시밸류가 15만 불, 14만 7천 불, 35만 불이 베네핏.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50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계속 이거 데스 베네핏을 50만 불로 고정했다는 것은 캐시밸류가 계속 내 돈이 쌓여서 이거는 내 돈, 이거는 받기로 약속한 돈. 그러면서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내 돈의 비용이 나가진 않겠죠. 근데 이 50만 불이라는 돈은 내가 받기로 약속한 보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베네핏은 그 보험료가 이 안에서 페이가 되겠죠. 비용이.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쭉 가면 예를 들면 15만 불의 캐시밸류가 있고 35만 불의 보험이 있다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돌아가시지 죽지 않았다면 보험 비용은 35만 불, 50만 불에서 50만 불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35만 불에 대해서만 빠지게 돼요. 반대로 만약에 캐시밸류가 5만 불일 때는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받는 금액 50만 불이니까 보험이 45만 불이겠죠, 이때는. 그럼 비용은 45만 불에 대해서만 빠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 어카운트 밸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 어카운트 밸류, 내 돈이 보험을 계속 대체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78세 정도 되면은 여기는 한 69세 정도 되면은 이거를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인컴을 빼고 설명을 해볼게요. 네. 80, 77세 정도 되면 캐시밸류 자체가 45만 불이 돼요. 근데 아직 죽으면 받는 돈이 50만 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사실은 내 돈 45만 불에 보험 5만 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러면 5만 불의 비용이 5만 불만큼의 보험만큼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불의 비용이 만약에 뭐 1000불이었다면 5만 불에 대한 비용은 100불이겠죠. 그러니까 50만 불보다 10분의 1밖에 안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인슈런스 코스트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캐시밸류가 늘어나면서 내 보험을 계속 대체를 하니까. 그래서 옵션 A의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같은 5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타겟 정도로만 디자인을 해도 이 보험료가 559불로만 디자인을 해도 이게 돈을 20년만 내고 쭉 안 내도 이게 121세까지 안 끊기고 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에 대한 비용이 여기서 효율적으로 세이브가 되고 나중에는 이 캐시밸류 자체가 막 120만 불이 되니까 이때의 베네핏도 50만 불로 남는 게 아니라 120만 불로 변하겠죠. 이때부터는 이게 베네핏이 늘잖아요. 그게 이제 캐시밸류 자체가 이거보다 커지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이 가능한데 이거를 그대로 옵션 B로 바꿔볼게요. 옵션 B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B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50만 불이 계속 늘어나죠.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캐시밸류가 4만 8천 불인데 54만 8천 불로 늘어났어요. 이게 똑같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밸류가 계속 애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밸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을 계속 대체해서 보험을 줄이면서 비용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베네핏은 50만 불로 계속 남아있고 거기다가 캐시밸류를 같이 더해서 두 개를 다 같이 받는 게 옵션 B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이가 들어도 이 비용은 50만 불에 대한 비용이 계속 나가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여기서 절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끝까지 끊기지 않고 유지를 하려면 타겟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런 디자인을 원한다면 두 가지죠. 20년만 페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페이하는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돈을 거의 뭐 900불 정도, 800불 정도로 넣어보는 거예요. 타겟보다 많은 금액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을 이렇게 냈으니까 이게 예, 800불 정도니까 120세까지 안 끊기고 쭉 가죠. 이게 쭉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옵션 A와 B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또 옵션 A와 B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같은 50만 불이라도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금액, 즉 세금을 안 내는 플랜을 유지하면서 내가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달라요. 옵션 A는 그게 얼마냐면 같은 50만 불인데 800불로 하면 안 되죠. 타겟으로 일단 해볼게요. 네. 해도 여기 프리미엄 살머리를 눌러보면 이게 가이드라인 레벨 프리미엄 제가 그 용어 정리 강의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지금 9,569불이죠. 그러면 한 달에 한 800불 정도가 되겠죠. 9,596불을 넘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세븐페이, 이거를 제가 세이브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세이브를 해놨고, 이거를 옵션 B로 바꿔보면, 옵션 B로 바꿔보면, 그 프리미엄 썸머리로 가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가이드라인 레벨이 요때는 9,500이었는데, 여기는 27,000불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불이 넘는 금액을 낼 수 있는 플랜으로 옵션 A에서 B로만 바꿨는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타겟은 똑같아요. 타겟은 거의 똑같은데 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이 플랜을 저축 목적으로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상황에 있는 손님이라면 옵션 B를 고려를 하는 것이 좋고, 어, 이분이 보험은 갖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빠듯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험에 많은 금액을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험을 하나 캐시밸류도 좀 쌓이면서 그냥 소유하고 싶은, 끊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이 정도를 원하신다 그러면 옵션 A 정도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이 옵션 B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A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데 페이스 어마운트도 높게 하면서 B로 하면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A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보통 이렇게 페이먼트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시 처음 A로 바꿔볼게요. A로 바꿔보고 타겟으로 하는 디자인을 바꿔보는데 이거를 다른 기존의 뉴욕 라이프나 멜라이프 뭐 프루덴셜, 매스뮤추얼, 악사 이런 기존 보험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플랜으로 거기 있는 캐시밸류를 트랜스퍼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뉴욕 라이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3만 불이 있다. 그러면 이제 3만 불을 여기에 트랜스퍼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캐시플로우가 나오겠죠. 처음부터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고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에 럼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찍어 보시면 그럼 여기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1035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미 기존에 보험이 있던 것에서 돈을 트랜스퍼하는 경우를 1035 익스체인지라는 용어를 써요. 혹시 부동산에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는 텍스가 감면이 되는 룰 아시죠? 그거를 like kind exchange라고 해서 1031이라고 하는데 이게 텍스 코드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산을 비슷한 자산으로 트랜스퍼하는 경우는 그 자산, 원래 있던 자산에 텍스나 이런 텍스able 어떤 트랜잭션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래 보험에 3만 불이라는 돈을 여기서 트랜스퍼를 하면 원래는 이 보험이 아까 말했듯이 1년에 뭐 한 달에 800불, 1년에 한 9,600불을 넘으면 텍스를 내는 플랜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은행에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냈을 때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는 그, 그, 그 리밋을 적용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는 만 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에 5만 불을 넣어도 5만 불을 넣어도 1035이기 때문에 그 룰을 적용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5만 불이 일단은 들어가긴 들어갔죠. 왜냐면 원래는 세븐페이라고 해도 2만 7천 불을 넘으면 안 되고 원래는 9천 불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1035 익스체인지를 보험에서 옮겨오는 거니까 5만 불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럼썸인데 1035가 아니라 non 1035 그냥 캐시를 내가 만약에 2만 불을 3만 불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뭐라고 뜨냐면 네. 안 된다. Modified Endowment Contract을 어겼기 때문에 7pay 프리미엄 리미테이션에 걸리기 때문에 보여주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이거는 맥에 걸려서 텍스를 내는 플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럼썸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옵션 A와 B 말고 또 옵션 B to A로 바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B로 시작을 해요. 증가 캐시밸류가 애드가 되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 비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어느 정도 나이 이상에서는 그거를 증가하는 거를 멈추고 레벨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B to A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나이로 한 62세면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 내가 어, 나이가 62세가 될 때까지는 이게 계속 늘어나죠. 62세 때 17만 불 있으면 50만 불 더하기 17만 불에서 67만 2천 불로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옵션 B로 바꿨으니까, 옵션 A로 바꿨으니까 이게 이때부터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렇게 쭉 레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게 플랜만 가지고도 옵션 B에서 A로 이렇게 바꾸면 120세까지 평생 동안 랩스 안 되고 이렇게 쭉 가는 디자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A와 B를 섞는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네. 요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요 정도만 이해하고 연습을 하셔도 필드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